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은 지 2년. 며느리 수진이 재혼하겠다고 나섰다. 우연히 알게 된 며느리 명의로 가입된 10억 원의 보험금. 여러분, 충격적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야기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이해해 주세요. 박수진은 무릎을 꿇고 시어머니 앞에 앉았다. 남편 민준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2년. 그녀는 새로운 사랑을 만났고 재혼을 결심했다. 안 돼! 절대 안 돼! 시어머니 김영숙은 고개를 저었다. 7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아들을 잃은 슬픔이 아직도 생생했다. 민준이가 죽은 지 겨우 2년밖에 안 됐어. 그런데 벌써 다른 남자. 어머니, 저도 아직 33입니다. 제 인생도 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보였다. 영숙은 며느리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아들이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순종적이고 착했던 며느리였다. 하지만 지금의 수진은 달랐다. 뭔가 낯설었다. 그 남자는 누군데? 강민호라고 합니다. 금융회사에 다니고 안정적이에요. 직접 보지도 않고 어떻게 허락을 해? 수진은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영숙은 사진 속 남자를 보며 미간을 찔렀다. 잘생긴 외모에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다. 좋아. 하지만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결혼하기 전에 그 남자를 우리 집에 데려와. 내가 직접 보고 판단하겠어. 수진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렇게 한 달 후 수진은 약혼자 민호를 데리고 왔다. 영숙은 그를 보는 순간 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너무 완벽했다. 너무 예의 바르고 너무 잘났다. 뭔가 이상해. 하지만 수진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영숙은 결국 재혼을 허락했다. 행복하게 잘 살아라. 고맙습니다, 어머니. 수진은 시어머니를 껴안았다. 하지만 영숙은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재혼 후 3개월, 영숙은 며느리와의 연락이 뚝 끊긴 것을 깨달았다. 처음에는 신혼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답장이 없었다. 어느 날 영숙은 우연히 은행에 들렀다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김영숙님, 따님께서 3개월 전에 계좌를 해지하셨는데요. 네. 무슨 소리예요? 따님 명의로 된 정기예금 5천만 원이요. 박수진님 맞으시죠? 영숙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 돈은 민준이가 죽기 전 수진에게 만일을 대비해 맡긴 돈이었다. 시어머니 몰래 쓰라고 했던 비상금이었다. 왜 아무 말도 없이 해지했을까? 영숙은 즉시 수진에게 연락했다. 하지만 전화는 계속 꺼져 있었다. 그녀는 며느리 집을 직접 찾아갔다. 누구세요? 문을 연 건 민호였다. 그의 표정은 차갑고 경계심이 가득했다. 나야. 수진이 시어머니. 아, 어머니. 수진이는 지금 없는데요. 어디 갔어? 친구 만나러 갔어요. 영숙은 현관 너머로 집안을 살폈다. 뭔가 달라진 게 보였다. 새 가구들, 비싼 가전제품들. 재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집을 꾸몄네? 네, 수진이가 여유가 좀 생겼어요. 여유. 민호는 대답하지 않고 문을 닫으려 했다. 잠깐! 수진이한테 전화 좀 해줘. 어머니, 저희도 신혼인데 너무 자주 오시면 곤란해요. 쾅! 문이 닫혔다. 영숙은 멍하니 서 있었다. 이게 뭔가 싶었다. 영숙은 며느리가 이상하다는 확신을 갖기 시작했다. 그녀는 오래전 알고 지내던 사설탐정 이성호에게 연락했다. 성호야, 내 며느리 좀 조사해 줄 수 있어? 누나, 무슨 일이에요?
영숙은 그간의 상황을 설명했다. 성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일주일 후 성우는 충격적인 자료를 들고 왔다. 누나, 이거 심각해요. 뭐가? 성우는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박수진 씨, 최근 3개월 동안 5건의 보험에 가입했어요. 사망보험금이 총 10억입니다. 뭐라고? 그리고 피보험자는 전부 본인이고 수익자는 남편 강민호예요. 영숙의 손이 떨렸다. 게다가 이 강민호라는 남자 전과가 있어요. 5년 전에 보험 사기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뭐? 당시 부인이 갑자기 사망했는데 보험금 3억을 탔어요.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넘어갔죠. 영숙은 숨이 막혔다. 며느리가 위험에 처한 게 아닐까?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성우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박수진 씨가 해지한 5천만 원. 그거 전부 강민호 계좌로 입금됐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산악 등반 장비를 샀더군요. 탄악 등반? 네? 다음 주에 설악산 등반을 계획하고 있대요. 박수진 씨와 함께요. 영숙의 뇌리에 번개가 쳤다. 사고를 위장할 거야? 영숙은 급히 경찰서로 달려갔다. 제 며느리가 위험해요. 남편이 보험금을 노리고 있어요.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냉담했다. 어머님, 증거가 있습니까? 이 서류들 보세요. 5건의 보험, 전과자 남편.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범죄를 입증할 수 없습니다. 보험 가입은 합법이고 등산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사고가 날 때까지 기다리란 말입니까? 경찰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일단 등산 당일에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그것밖에 할 수 없어요. 영숙은 좌절했다. 그녀는 직접 행동하기로 결심했다. 등산 당일 영숙은 몰래 설악산으로 향했다. 하지만 도착했을 때는 이미 수진과 민호가 입산한 뒤였다. 제발 무사하길. 영숙은 불안한 마음으로 대피소에서 기다렸다. 하지만 해가 지도록 두 사람은 내려오지 않았다. 구조대가 출동했고 밤새 수색이 이어졌다. 다음 날 아침 발견했습니다. 구조대원의 외침에 영숙은 달려갔다. 하지만 그곳에 있던 건 수진이 아니었다. 이게 누구야? 영숙은 깜짝 놀랐다. 구조대가 발견한 건 젊은 남성의 시신이었다. 그리고 그 얼굴은 민준이. 영숙은 비명을 질렀다. 죽은 아들 민준이었다. 아니, 정확히는 민준과 똑같이 생긴 남자였다. 경찰이 신원을 확인했다. 이름은 강민준, 27세입니다. 강민주. 네, 강민호의 남동생입니다. 영숙은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했다. 그럼 내 아들 민준이는? 경찰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김민준 씨의 행방을 수소문하겠습니다. 영숙은 집으로 돌아와 아들 방을 뒤졌다. 뭔가 단서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리고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USB를 발견했다. 컴퓨터에 꽂자 파일이 나타났다. 민준의 일기였다. 2022년 3월 15일. 수진이가 이상하다. 요즘 자주 외출하고 전화 통화를 숨긴다. 바람 피우는 건 아니겠지? 2022년 5월 3일. 수진의 휴대폰을 몰래 봤다. 강민호라는 남자와 수상한 대화를 나눴다. 계획대로 하자는 메시지가 있었다. 무슨 계획일까? 2022년 6월 10일. 진실을 알아버렸다. 수진과 강민호가 나를 죽이려 한다. 보험금 5억. 그들은 교통사고를 위장할 계획이다. 어떡하지?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하지만 증거가 없다. 2022년 6월 20일. 결심했다. 나도 그들을 속이기로. 사고를 당한 척하고 숨어서 증거를 모으겠다. 엄마에게 미안하지만 이게 최선이다.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민준아, 넌
살아있구나. 하지만 기쁨도 잠시 더 충격적인 내용이 이어졌다. 2022년 6월 25일 사고 당일 계획대로 차를 바꿔 탔다. 하지만 강민호의 동생 강민준이 내 차에 타 있었다. 그를 구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차는 절벽 아래로 떨어졌고 강민준은 즉사했다. 나는 도망쳤다. 최악이다. 살인자가 됐다. 하지만 수진과 강민호는 내가 죽은 줄 안다. 이제 나는 죽은 사람이다. 2023년 1월 1년 반을 숨어 지냈다. 수진은 내 보험금을 타고 강민호와 재혼했다. 분하지만 증거를 모으는 중이다. 그들의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다. 2023년 8월 드디어 결정적 증거를 잡았다. 그들이 또 다른 사기를 계획하고 있다. 이번엔 수진이 직접 보험금을 타려고 한다.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 수진의 표정이 무섭다. 일기는 거기서 끝이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폴더를 열었다. 거기엔 수십 개의 녹음 파일이 있었다. 가장 최근 파일을 재생했다. 민호야. 이제 끝이야. 수진의 목소리였다. 무슨 소리야? 난 더 이상 내 꼭두각시가 아니야. 내가 동생을 죽인 거 다 알고 있어. 뭐? 내가 민준이를 죽이려고 내 남편 차에 동생을 태웠지. 그리고 브레이크를 끊어놨고 내 동생이 죽은 건 내 책임이야. 증거가 어디 있어? 여기 다 있어.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계좌이체 내역. 내가 보험 사기로 번 돈으로 도박한 것까지. 이 미친. 이번 등산에서 사고 당할 사람은 내가 아니야. 바로 너지. 영숙은 소름이 돋았다. 영숙은 모든 걸 깨달았다. 수지는 처음부터 희생자가 아니었다. 아니, 처음엔 희생자였을지 몰라도 이제는 복수자였다. 민호가 수진을 이용해 민준을 죽이려 했고 그 과정에서 민호의 동생이 죽었다. 민준은 살아남았지만 숨어 지냈고 수진은 그 사실을 알고 민호를 역이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 설악산에서 영숙은 급히 경찰에 USB를 제출했다. 이걸 보세요. 제 아들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복수하려고 해요. 경찰은 파일을 확인하고 즉시 구조대를 추가 투입했다. 지금 현장으로 갑니다. 영숙도 함께 산으로 올랐다. 해발 1200m 지점. 구조대가 발견한 건 절벽 끝에 매달린 민호였다. 살려줘, 제발. 민호는 로프 하나에 의지한 채 절규했다. 그 위에서 수진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수진아, 그만해. 영숙이 소리쳤다. 수진은 영숙을 보고 씁쓸하게 웃었다. 어머니, 로프를 놓지 마. 경찰이 온다. 전 괜찮아요. 이미 녹음했거든요. 민호가 모든 걸 자백했어요. 과연 수진의 손에는 녹음기가 쥐어져 있었다. 이 자식이 어떻게 어머니 아들을 죽이려 했는지, 어떻게 동생까지 죽였는지 다 녹음했어요. 그럼 로프를 놓지 말고 경찰에 넘겨. 하지만 어머니,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전 이미 죄인이에요. 민준 오빠를 2년 동안 속였어요. 아니, 처음부터 민호와 함께 오빠를 이용했어요. 영숙은 숨이 막혔다. 처음엔 정말 보험금이 목적이었어요. 하지만 오빠가 진짜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전 너무 괴로웠어요. 제가 사랑했던 사람을. 수진아, 그래서 결심했어요. 민호를 버려야겠다고. 모든 걸 빼앗아야겠다고. 순간 민호가 발악했다. 이 미친년아, 넌 처음부터 나를 이용했잖아. 맞아요. 당신이 날 이용했던 것처럼. 수진이 로프를 조금 풀었다. 안 돼. 바로 그때 누군가 바위 뒤에서 튀어나왔다. 수진아, 그만. 모두가 돌아봤다. 그곳엔 민준이 서 있었다. 민준이. 영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아들은 살아 있었다.
수척하고 수염을 기른 모습이었지만 분명 민준이었다. 오빠. 수진의 손에서 로프가 미끄러졌다. 안 돼. 민준이 달려들어 로프를 잡았다. 구조대도 달려와 민호를 끌어올렸다. 이 자식들! 나를 죽이려 했어! 민호가 고함쳤지만 경찰이 즉시 체포했다. 강민호 살인미수 및 보험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놓으라고! 민준은 수진에게 다가갔다. 왜 그랬어? 왜 혼자 위험한 짓을 했어? 오빠, 미안해요. 전 나도 미안해. 2년 동안 숨어 지내면서 내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몰랐어. 오빠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민호와 공모했던 걸?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일기에 다 썼어. 하지만 너도 피해자였어. 민호가 널 협박했잖아. 내 가족을 해치겠다고? 수진이 무릎을 꿇었다. 용서해 주세요. 전 정말 민준은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나도 내게 용서를 구해야 해. 널 의심하고 혼자 증거를 모으느라 2년이나 숨어 지냈잖아.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다. 영숙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다. 이제 집에 가자. 우리 모두. 3개월 후 법정에서 강민호는 살인미수, 보험사기, 협박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심지어 친동생의 죽음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떨구고 법정을 나갔다. 수진도 공모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협박에 의한 것이었고 자수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비록 범행에 가담했으나 협박 상황에 있었고 결국 진실을 밝히는 데 기여했습니다. 다만 2년의 집행유예와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합니다. 법정을 나오며 수진은 민준의 손을 꼭 잡았다. 오빠, 이제 어떻게 해요? 다시 시작하는 거지. 우리 둘 다. 영숙은 두 사람을 보며 미소 지었다. 집에 가서 밥 먹자.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놨어. 엄마! 민준은 어머니를 껴안았다. 2년 동안 걱정 끼쳐서 죄송해요. 아니야. 살아있어. 줘서 고마워. 세 사람은 함께 집으로 향했다. 그로부터 1년 후, 민준과 수진은 작은 카페를 열었다. 이름은 다시 시작.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그들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다. 영숙은 매일 카페에 들러 손님들과 담소를 나눴다. 사장님, 커피 한 잔 주세요. 단골 손님이 들어왔다. 네. 금방 만들어 드릴게요. 민준이 에스프레소 머신 앞에 섰다. 수진은 케이크를 자르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얼굴엔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수진아, 설거지 좀 도와줘. 네, 어머니. 영숙은 며느리를 보며 생각했다. 복수보다 중요한 건 용서였어.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 커피의 향기가 카페를 가득 채웠다. 밖에선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모든 걸 씻어내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봄비였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복수와 용서, 배신과 화해가 교차하는 이 스릴러, 반전이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을 누르시면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는 작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반전은 무엇이었나요? 수진의 선택,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엔 어떤 이야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이 다음 이야기에 영감이 됩니다.